자, 오늘은 길령의 듀오 수열, 3단원 수열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우리가 3단원의 수열, 한 1시간? 한 30분이면 수열의 모든 개념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개념 공부에 너무 열내지 마세요. 수열이란 수를 나열한 거야. 근데 나열했는데 어떻게 나열이 돼야 돼? 규칙 있게 나열돼야 돼, 규칙. 규칙이 없으면 뭐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잖아. 불규칙적이면 우리가 규칙성이 있어야 돼. 저 규칙을 찾는 게 수열 단원의 공부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했어. 모든 수학은 초등학교 수준만 알아도 다 해결이 돼. 초등학교 때 여기서 네모칸 쳤어. 그 수학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12? 뭐 이렇게 간다고 쳐봐. 그러면 저 네모칸 안에 들어갈 게 뭐게? 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딱 보고, 앞에 거에다가 2 더했네? 4에서 2 더하면 6이네? 6에다가 그러면 2 더하면 뭐다? 8이겠네. 왜? 수학은 규칙이어야 되니까,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그래서 8이라고 구해.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와서는 저걸 항이라 불러. 그래서 첫 번째 항, A2 두 번째 항, A3 세 번째 항, A 네 번째 항, 뭐 A 다섯 번째 항, 그리고 이걸 계속 가면 뭐야? A의 n-1항, A의 n항, 뭐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A2라는 건 뭐야? A1 첫 번째 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값 2를 더했잖아. 그러면 일정한 값을 우리가 더하가는 걸 요 D를 우리가 공차라고 불러. 이름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서양 사람이나 우리나, 응? 뭐야? 똑같은 영어를 하는 거지. 우리가 영어가 외국어인데 세계적으로 제일 통용되는 언어가 수학이에요. 그 수학에 대한 우리 용어들을 배워야지. 그러면 요 A3는 뭐야? 앞에 거 A2에다가 똑같이 더해가는 공차를 더하는 거야. 그럼 여기 A에는 뭐 하는 거야? 뭐긴 뭐해. 앞에 거에다가 똑같은 수 공차 D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무슨 일반항이다 뭐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야. AN에다가 응? 하나를 더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공차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전에 우리 함수 배울 때 내가 상자각, 상자함이라고 얘기했어. 함수에서 이제 함자는 상자함.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어떤 숫자값, 변역이라는 x값을 넣었더니 얘가 하는 기능이 더하기 2를 한대. 그럼 여기 결과물 나오는 y라는 결과물은 변역에다가 늘 더하기 2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을 구했잖아. 그럼 이거 봐봐. 이게 여기서 앞에 항이고 이 결과물이 뒤에 항이라고 그래봐. 그러면 이게 결론은 뭐야? 뭐긴 뭐야. 방금 얘기했던 이 일반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요거를 이제 공차가 일정한 공차를 더해 간다고 그래서 같을 등, 그 다음에 차이차,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 이름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죄다. 너네도 부르는 이름 있잖아. 이 세상에 부르는 이름 없으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맨날 이봐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이봐요라는 사람 이름 가진 사람이 수십만 원 되겠다. 그러니까 다 고유한 자기 이름이 있어야 되듯이 수학도 고유한 자기 이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얘네가 앞뒤 간격 차이가 똑같으니까, 같을 등이니까 똑같이 가니까 그래 등차 수열이라 부르자, 그런 거야. 수학 별거 없다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결론은 이 등차 수열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결국은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로구나. 응? 요거야 요거. 요런 거 알고 있어. 요런 거 나중에 가서 어려운 문제에서 주로 좀 써먹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여기서 뒤에 항은 앞에 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값 공차를 더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앞뒤 그 항들의 관계거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걸 점화시계라고 불러. 말 뒤비지게 어렵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일제 36년간 식민지 생활 겪어서 그래. 일본 애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용어들이 생겼고, 일본 애들은 그거 어디서 가져왔어? 독일이나 뭐 이런 서구에서 가져온 거잖아, 걔들도.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걸 뭐 일어로 바뀌고 일본어로 돼 있는 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다 보니까 용어들이 죄다 어려워. 느낌적으로 우리말로 안 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수, 리얼 넘버 영어로 딱 들으면 느낌 오잖아. 아, 자연계에 실제 하는 수구나. 뭐 이미지너리 넘버, 아, 허수구나. 근데 우리나라 말로 허수 그러면 느낌이 안 온다고. 함수도 마찬가지 않아? 예를 들어 함수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중국 그러니까 한자어로 상자 함 이러면 느낌 딱 오잖아. 그리고 상자가 어떤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펑션 영어로는 F 쓰는 거잖아. 근데 우리말로는 함수 그럼 느낌이 안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공부는 용어 공부부터 시작해야 돼. 수학, 과학, 뭐 사회, 뭐 또 뭐가 있지? 그러니까 모든 과목의 시작은 용어야. 영어도 마찬가지지. 문법 배울 때 용어잖아. 응? 보어 그러면 느낌 옵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그게 영어로 하면 컴플리먼트야. 그러면 좀 느낌이 와. 컴플리먼트는 누군가를 도와주다, 뭐 예비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가끔 어떤 용어가 딱 느낌이 안 오면 네이버나 이런데 아니면 요즘 뭐 인공지능 그 공짜 주는 거에도 이렇게 누르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 용어가 느낌으로 딱 와. 가슴으로 팍 느낌이 와야 돼. 그러면 공부가 쉬워져. 또 말이 약간 길어졌는데 여하간 앞뒤 응? 관계 항들의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 응?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점화식이라고 불러. 그러면 너네들 수학적 귀납법 있잖아. 수학적 귀납법 이건 이제 요즘 수능에서 매번 한 문제씩 또 나오던데 수학적 귀납법은 뭐야? 주어진 어떤 임의의 n에다가 이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증명해가는 과정이 수학적 귀납법이야.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해야만 우리가 일상적인 수학의 규칙성을 갖고 구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 연속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왜 도대체 연속되는 이 점이 연속이냐 아니냐 이 점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모든 자연수가 이렇게 가는데 어디 한 건데 뻥 나면 얘 여기서만 특이점이 생기니까 불연속점은 뭐야? 지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왼쪽 지붕 이렇게 오고 오른쪽 지붕 뿅 가는데 여기가 빵꾸가 뻥 나. 이게 불연속 지점이야. 방정식 잘못 계산해서. 아니면 뭔가 불연속되는 지점이죠. 요렇게.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지붕이라고 집을 지었어? 그러면 이거 누가 사겠어? 여기로 저기 빗물 들어오고 눈 내리고 다 하는데 이런 거에 쓰이는 거야 수학이다. 별거 없다니까 수학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등차 수열까지 얘기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항 공식 AN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얘가 n에다가 2배를 해서 빼기를 3을 한대. 그러면 이거 일반항이랑 뭐 어디 갔어? 함수식이랑 비슷한 거야. 내가 비슷하다 한 이유는 함수는 이렇게 연속으로 가잖아. 근데 우리가 이 일반항은 A1과 A2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다 요 사이에서 다 불연속인 거야. 다 펑펑 뛰어 있는 거지. 그럼 2n-3이라는 건 만약에 우리가 저게 2n-3이면 여기다 1 넣으면 뭐예요? 1 넣으면 마이너스 2지요. 그럼 1 넣으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색칠만 되는 거야. 2 넣으면 1이네. 2 넣으면 뭐 1 여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 뛰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요 사이가 연결이 안 돼. 여기가 다 불연속이야. 연결이 안 돼. 이게 바로 뭐야? 1차 함수 형태를 갖는 등차 수열 모습이야. 이게 등차 수열.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일종의 엄밀한 의미로 1차 함수라기보다는 일종의 1차 함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전부 뭐야? 정의역이 정수죠. 정수. 그러니까 일반항은 정의역이 정수인 함수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나중에 가면 어려운 문제 중요해. 그럼 A에는 2n-3이라고 했으면 왜 이가 일반항이냐? 일반항은 뭐야? 모든 n의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일반항이야. 그러니까 A에다가 내가 100을 넣었어.
그럼 100번째 항해값이 얼마니? 그러면 200 빼기 3입니다 해서 197입니다 라고 금방 구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일반항이다 라고 하는 거야. 어떤 n의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 등호 함수식을 가지고서 해당하는 n의 번째에 해당하는 항해값을 금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합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합이라는 거 우리가 SN이라고 그래. 그리고 요 S는 우리가 적분에서도 봤잖아. 요거 SUM, 썸, 총계. 총계에서 요 S자. 요걸 우리가 합계라고 그러잖아요. 합계. 영어로. 뭐 중학교 단어죠? 그래서 여기 썸에서 온 거예요. 저 SN은. 그러면 N 번째 한까지 합이라는 거. 그럼 아까 쉬운 거 하자고. 2, 4, 6, 8, 10 이렇게 가는 게 있어. 그럼 여기가 AN-1, AN이야. 그러면 저 항을 갖다가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디까지 더해? 내가 세 번째. 그럼 S3은 의미가 뭐냐? 세 번째 항까지 더해라야. 그럼 이게 A1, A2, A3 세 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 뜻이야. 근데 또 여러분들이 보면 희한한 모양들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시그마, K는 뭐 1에서 N까지 AN. 요거가 표현법을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합 SN을 요렇게 나타낸다 한 것도 본 거야. 그러면 얘는 똑같은 사람을 부를 때 길룡아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데 길동아라고 별명을 불러. 근데 지칭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야. 계산의 편리성이나 어느 순간 어떨 때는 요 표현법 쓰는 게 편하네 라고 할 때 쓰는 거야. SN을 쓸 때가 편할 때가 있고 요렇게 표현할 때가 편할 때가 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알아들어야 될 게 얘네가 똑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만 등호가 성립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면 되는 거라고. 그럼 요거에 대한 표현법은 뭐야? 시그마 K는 1에서 몇 항까지야? 3항까지지. 3항까지 AN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말이야. S3은 요렇게 표현한 요 합액이 요거랑. 알겠죠? 이거를 이제 시그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그마. 이 시그마는 어디서 나온 거야? 요 S자를 뭐 요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시작점 K는 1이 시작점에 이렇게 시작. 여기가 뭐야? 끝나니까. 끝난다 해서 끝나는 점, 종점이라고 그러나? 뭐 하여간 뭐 크게 이런 용어들은 하여간 끝나는 점이야. 요게 같아야 돼. 그리고 요게 같아야 돼. 우리가 그러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에서 4까지 AN 더하기 시그마 K는 3에서 7까지 AN. 이거 어떻게 더할 거야? 그냥은 못 더한다니까 여기가. 왜냐하면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잖아. 시작점과 끝점이. 그런데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1에서 4까지 AN 뭐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4까지 AN 근데 여기가 3이야. 이때는 더할 수 있지. 왜? 뒤에 이거는 하나의 수라니까 수가 숫자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수잖아. 똑같은 수. 그럼 똑같은 수 3번 더했고 똑같은 수 한 번이니까 결국은 K는 1에서 4까지 AN이라는 수를 4번 더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덧셈 뺄셈까지는 가능해. 근데 곱셈은 안 된다. 여기 곱셈은 뭐야? 각각 얘네 수를 구해서 곱하는 수밖에 없어. 나눗셈도 그러면 안 되지. 곱셈과 나눗셈은 저기 4첨관이니까. 뿔만도 4첨관. 그래서 덧셈과 뺄셈만 가능해. 이것이 무슨 뭐 합의 법칙인가? 뭐 그래가지고 막 시그마 어쩌고 막 공식들 막 있잖아. 공식만 보면 눈이 막 어지럽죠? 여러분들이 문자만 보면? 근데 그냥 이런 의미야. 이거 알면 우리 다 끝난 건데. 합구하는 공식 하나만 알면 돼. 그러면 S3이면 여기서 만약에 S3이면 얘네 이렇게 더하면 되거든. 이렇게 세 개를. 근데 이제 저렇게 공차가 2인데 갑자기 선생님이 S100 구하래. 그러면 1부터 2, 4, 6, 8에서 200까지 언제 더하고 있어? 그래서 생긴 게 이제 합의 공식에서 합의 공식 배우도록 합시다. 자, 합의 공식 가요. 합의 공식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했던 거 할게요. 2, 4, 6,
8 점점점점 해서 우리가 여기가 an-1 여기가 an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네를 다 더해. 이거를 우리가 다 더해. 이걸 다 더한 걸 뭐라고 그랬어? sn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예전에 아주 똘똘한 애들은 1부터 100까지 다 더해. 그러면 어떻게 더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어디까지? 100까지 더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애들은 1부터 여기까지 100까지 더하는데 똘똘한 애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더하니까 100일이야. 그럼 여기 99하고 얘하고 더했더니 100일이야. 여기 98하고 이렇게 더했더니 100일이야. 그러면 이거 100일이 1부터 100까지 숫자가 100개니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100일이 되네. 이거 그러면 곱하기 50이겠네. 그러면 얘도 100? 저것도 쪼개. 100 더하기 1에 50이네. 곱하기. 그러면 여기가 앞에가 5000이 되네. 50이 되네. 그래서 이거 5050이네 라고 6살인가? 뭐 그때 이런 계산을 한 애가 있대요. 그 애가 누구야? 가우스였나? 맞을 거예요. 가우스라는 천재 수학자가 6살인가 이때 이렇게 풀었다는 썰이 있어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등차수열의 합을 우리가 여기서 봐봐. 그러면 우리가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요렇게 둘이 더한 값이 같다는 거야. 그 원리에서 우리가 그래? 둘이 짝지어줘. 너랑 더하고 4랑 a의 n-1이랑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수학책에서는 a1 돼 있고 두 번째 항이니까 a2, a3, a4 이제 수학책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런 다음에 여기 끝에는 뭐겠어? 끝에는 여기가 a1이겠지. 그래서 밑에를 이렇게 다 더해. 다 더하면 얘도 역시 sn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더한단 말이야. 이렇게 더하더라. 그러면 여기가 뭐야? a1 더하기 an.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더하면 뭐라고 그랬어? 여 밑에 원리에 따라서 요 앞에 거랑 똑같다고. a1 더하기 an.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요렇게 똑같아. 그러면 여기는 ESN이야. 그렇죠? 그러면 요런 게 몇 개 있는가 여러분? 요런 게 여기 n개. 그 다음에 여기도 n개잖아. 근데 두 개씩 묶어서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게 n개 존재하는 거지. n개.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얘네 다 더하면 n개가 있어. n개가 있으면 결국은 뭐야? a1 더하기 an에다가 곱하기 뭐야? n번 하는 거죠. n번. 그렇죠? n번. 그러면 2로 나눠야지. 2로. 맞잖아. 이게 만약에 50개 있어. 50개. 그러면 이거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50 하는 거잖아. 여기 아까 여기 있잖아. 100일이 50개 있으니까 곱하기 50 했듯이 여기서는 여기 a1 더하기 an이 몇 개 있어? n개 있다고. 그러니까 곱하기 n이지. 그리고 우리의 최종 관심 sn은 뭐야? 이제 2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가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an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좀 뭐라고 할까? 표현이 조금 깔끔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여기다가 L이라고 놓은 거야, L. 그래서 우리가 2분의 N A 플러스 L이라는 합의 공식,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하나 탄생했고, 여기는 항의 개수, 요거는 첫째 항, 요거는 뭐야? 끝의 항이라는 거지, 끝의 항. 그리고 여기 AN은 또 뭐야? 우리가 AN은 앞에서 배웠잖아, AN은. 앞에 항 a n-1 더하기 d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를 선생님이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이라는 공식도 있어요. 아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요게 결론적으로 해보면 요렇게 되거든. 첫째 항에다가 n-1d. 왜냐하면 요 간격 차이가 d잖아. 요 간격 차이가 d. 그러면 요 A2는 이거에다가 D를 한 번 더한 거고 A3는 첫째 항에다가 D 두 번 더한 거잖아. 그리고 A4는 첫째 항에다가 D를 세 번 더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일반항 AN은 첫째 항에다가 D를 한 개, 요 N보다 한 개 조금 하나 더
덜 더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n-1번 더한 거구나. n-1번 더한 거니까 n-1d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an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요 an 자리에다가 a 플러스 n-1d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a 그냥 원은 생략할게. a 플러스 n-1 d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요게 an이야. 요 an 요 뒤에 게 거기다가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게 2분의 n 요 aa 더하니까 2분의 n 2a 플러스 n-1d라고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하게 외웠던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거거나. 근데 수능에 거의 잘 안 나와요. 이 공식 써서 합의 공식 써서 문제 구하는 기초 문제 거의 안 나오긴 해. 근데 내신에서는 열나 많이 써먹으니까 요 정도 공식은 우리가 외워두자. 그리고 이 공식은 요런 가우스라는 애가 6살 때 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야, 이제? 그 다음에 남는 거 우리 등비수열 배우면 돼. 수학 뭐 할 거 뭐 있어? 등비수열은 뭐냐면 2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8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16이 됐고 이렇게 가는 거. 그럼 뭐야, 여기다가 곱하기 2 한 거야. 같은 비율만큼 곱한 거야.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 곱하기 2를 또 용어를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R, 비율이야, 비율. 이게 아마 레빗? 이걸걸? RABIT인가? 레빗일 거야, 레빗. 비율. B잖아, B. B만큼 곱한 거야, 2배만큼. 이거 B라 그러잖아. 2배 곱한 거야, 2배. 그래서 이걸 R이라 불러.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아까는 공차였는데, 요거는 공비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관계식을 봐봐. 앞에 항에다가, 저 뒤에 항은, 응? 뒤에 항은 앞에 항에다가 뭐야? R만큼 곱한 거야, 일정한 값을. A3는 앞에 항 A2에다가 일정한 값 R만큼 곱한 거야. 그러면 맨 마지막 가서 A에는 뭐겠어? 앞에 항에다가 R을 곱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러면 요 A2를 여기다 여러분 집어넣어봐. A2 자리에. 그러면 A1에다가 R이 몇 번 곱한 거야? 2번 곱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는? 여기 봐봐. 앞에 항, 첫째 항에다가 여기가 3인데 여기가 2잖아. 그럼 여기는 첫째 항에다가 R인데 여기가 N이잖아. 그럼 여기 하나가 더 적은 거 A, Rn-1.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A에는 A, Rn-1입니다. 라는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나왔던 거야.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등비수열은 보니까 뭐야? 요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 지수로보다는 요 지수잖아. 그럼 얘는 숫자값이잖아, 수. 그럼 뭐 R이 변수겠지. R이 어떻게 주는, 왜냐면 요게 N이니까. N에 관한 함수죠, 여러분. N에 관한 함수. N에 관한 함수니까 결국은 이건 일종의 fx는 뭐야? 앞에 숫자에다가 뭔가 여기 뭐라고 하나 할까? 여기를 멋진 거, m이라고 쓰고 위에가 x-1 뭐 이런 거야. 그럼 앞에 이 a는 의미가 없죠. 그냥 수니까 수. 그럼 여기 m의 x-1이야. 그러면 이거 무슨 형태야? fx 지수함수 형태죠. 지수함수.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등차 수열은 무슨 형태야? 1차 함수 형태고, 등비 수열은 무슨 형태야? 지수함수 형태구나. 여러분 4등급 수준에서는 이런 문제까지 안 와. 요즘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실력 때문에 한 2등급 수준 문제에서 나와. 근데 알아두자고. 되게 중요해. 내신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를 학교에서 내는 경우 있어. 등비 수열은 일종의 지수함수꼴 형태구나. 여기까지 하면 등비 수열 일반항까지는 다 공부가 된 거고요. 이제 일반항 구했으니까 뭐 구해야 돼? 합 구해야지, 합. 그러면 합은 어떻게 구할까? A. 원은 생략할게. A1. 요건 생략할게. A.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우리가 AR 제곱. 네 번째 항은 뭐라고 써? AR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AR의 n-1, AR의 N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요게 뭐라고 요게? 이걸 다 더해간단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쭉쭉쭉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요걸 다 더해. 다 더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거를 바로 합 SN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가 등비 수열에서는 말이에요. 등차에서는 위아래 똑같이 해서 뭐 더했잖아. 근데 등비 수열에서는 요 A에다가 R만큼 곱하는 거야. 이렇게 R만큼 곱해. 그럼 여기 AR에다가 R만큼 곱해. 이렇게 AR 제곱, 아이고 요거 세제곱이어야지. AR 제곱에다가 이렇게 R을 곱한 수를 가. 그러면 얘는 곱하면 어떻게 나와? A에 R에 N제곱 나오겠지. 그리고 얘는 곱하면 어떻게 나와? A에 R에 N 더하기 1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SN은 R을 곱했으니까 뭐야? R 곱하기 SN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내가 왜 이렇게 사선으로 썼을까? 얘네들이 똑같잖아.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를 내가 빼버려. 응? 이거 이제 쭉 해서 빼버려. 빼면 뭐 나와? A 나와. 나머진 다 뭐야? 다 없어지지. 여기도 어디까지 없어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온 놈이 요 자리에 요 똑같은 놈이 올 거니까 여기도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도 없어지네. 그쵸? 빼니까. 그럼 남는 거 뭐야? 빼기 A에 R n 플러스 1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SN 마이너스 RSN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여기 똑같은 문자 있으니까 A 빼고 1 마이너스 RN 플러스 1은 SN 빼면 1 마이너스 R이 되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뭐야? 지금 방정식 푸는 거야. 우리의 관심은 SN이야. 그럼 SN은 1 마이너스 R분의 A의 1 마이너스 Rn 플러스 1이라는 등비수열의 공식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분모 분자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R 마이너스 1분의 A의 Rn 마이너스 1이라는 선생님 뭔가가 슬프도다. 오류가 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A의 Rn-1 있죠? 요게 우리가 일반항 AN이지. 그럼 여기 뒤에까지 가면 안 되죠. 요 뒤에까지 가면 여기가 SM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야. 어쩐지.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지. 요거 있으면 안 돼요. 미안해요. 그렇다고 끊고 다시 찍을 수가 없어요. 오류 그냥 이렇게. 요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고 얘는 요렇게 왔죠? 그럼 얘는 살아남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빼기 하면 요렇게 사라지고. 그렇죠? 맞아요. 요게 AN인데 여기 ARN까지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A에 여기 없어져야 돼. A의 RN. 그렇죠. 나머지는 똑같아. 요것만 없어지면 돼. 요것만. 약간의 오류가 있었어. 좀 봐줘. 자, 그럼 SN은 1-R분의 A 1-R의 N제곱이 돼야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치면 R-1분의 A의 R-1분의 A의 Rn-1이라는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 탄생한 거야. 선생님, 저는 여기 앞에 모르겠는데, 몰라도 큰 상관은 없어요. 수능 문제 푸는데 이 결과인 얘만 알고 있으면 돼. 이 공식. 근데 얘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기본형 문제 연산해서 써먹으니까 R-1분의 A Rn-1이다 라는 등비수열의 우리가 합공식이 나온 거야. 그러면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점화식 수학적 귀납법, 그 다음에 합의 원리 이런 거, 그 다음에 등차 등비 합공식까지 다 했으면 일반항과 합의 관계 정도 하나 더 설명하고 하면은 오늘 이론 강의 대충 30분 조금 넘어서 끝날 수 있겠는데 그럼 마저 끝내야겠다.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수능에서 또 나오는 게 일반항과 이제 합의 관계 요게 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SN은 AN 플러스 1-AN 요런 거. 자, 일반항과 합의 관계 가려면 우리가 A1, A2, A3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얘네를 이렇게 다 더해간 걸 우리가 AN 플러스 A의 M 플러스 1항까지의 합. 요거를 우리가 S의 M 플러스 1. 요거는 일단 잊어버려. 내가 뭔가를 잘못 쓴 것 같아.
an 플러스는 sn 플러스 1이라 놓고 우리의 관심은 그 다음에는 여기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요 an까지만 와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불러 우리가? sn 플러스 1이잖아. n 플러스 1항까지 합이니까. 그러면 n까지 합은 우리가 뭐라 불러? n까지 합은 sn이라고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위에서 아래 거를 빼.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 결국은 sn 플러스 1항에서 빼기 sn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a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 말이다. 요거를 내가 하나씩 줄여 n을. 그러면 n 대신에 뭘 집어넣어? n-1을 만약에 집어넣었다고 쳐. 그러니까 요 위의 식에서는 요걸 없앤 거지. 요걸 없애고 여기를 sn이라고만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a의 n-1항까지 응? 그러니까 여기는 n항까지 합 sn이고 여기는 n-1항까지 합이야. 그럼 여기 n-1이 되겠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다 사라지고 여기는 얘만 남겠지. an. 그러니까 여기 an이 남겠지. an.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s. 여기 n자리에 n-를 주면 sn 빼기 sn-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요게 있을 거야. sn-sn-1은 an이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a1에서 쭉 해서 a5까지 합이야. 그럼 이거 s5라고 하잖아. 근데 a1에서 여기 a4까지 합이야. 그럼 이건 s4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a5를 구하고 싶으면 s5에서 s4까지 합을 빼면 된다 그 뜻이야.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하려면 sn에서 sn-1이라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런 공식이 있을 거야. an은 sn-sn-1이다. 근데 이 공식이 나온 원리를 모르고 이것만 달달달 외우잖아? 그럼 수능에서는 요 형태 문제를 낸다고. 요 형태 문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증명까지 하면 좋지만 나는 증명까지도 힘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에 대한 그 원리 정도만 머릿속으로 입력은 해놓으라고. 그래야 수능에서 약간 이렇게 응용된 4등급 내지 3등급 가는 버전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수열 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배우면 뭐 한 달 정도인가? 그리고 수능 뭐 예를 들어 누구 교재나 유명한 선생님들 인강 뭐 EBS 인강이 됐건 사설 인강이 됐건 인강으로 따지면 수열 개념 다 들으려면 시간 엄청 걸릴걸? 근데 나는 요걸 30분 내로 끝냈어. 요거면 다 돼. 이거면 수능에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어. 1등급 해당하는 문제도 요 개념에서 더 이상 벗어나는 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개념에 너무 많은 시간을 공부하면 안 돼. 기본적 내용 익히는 거는 빨리 하시고 문제 속에서 자꾸 개념을 익히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개념을 떠올리고 어떤 개념이 문제에 쓰이는지를 연구하는 단계. 그게 2등급이야. 3, 4등급은 그 수준도 안 가. 특히 4등급은 그 수준도 안 가. 그냥 있는 공식 넣어서 계산하면 끝이야. 4등급은. 그러니까 4등급도 못 가는 건 뭔가 공부법의 문제예요. 그리고 시중의 모든 강의들이 죄다 1등급을 목표로 강의들을 한단 말이야. 애새끼는 5등급인데 5등급짜리에 앉혀놓고 1등급에 해당하는 강의를 하고 있어. 1등급이 들어야 될 강의를. 그거 5등급은요 들러리 서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영상이 조금 투박하고 조금 세련된 맛은 없을지언정 선생님이 한 30년 경력이거든. 그래서 뭐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도 가르쳐 본 적이 있지만 대부분 중하위권, 중위권 애들 많이 가르쳐 봤어. 그래서 걔네들이 뭘 못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제발 무게중심 빼시고 어깨 뽕 빼고 내가 지금 현재 5등급이야 6등급이야 그럼 기초부터 기초가 아니야. 수학 연산 산수 연산부터 해서 자꾸 기출문제 훈련해. 그러면 4등급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어. 그럼 4등급이 정복이 되잖아? 그럼 4등급에서 3등급 가는 거 한 2달? 한 달 정도 빡세게 또 3등급 유형 공부하면 3등급은 가. 그래서 나의 목표는 일단 대한민국의 모든 애들이 일단 수학이 3등급까지 가자가 목표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그렇게 애들이 지리멸렬하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기존의 공부법이나 기존의 강의 여러 가지 있는 그 유명 강사들 뭐 이런 강의들 다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해. 하여간 앞으로도 내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것들이 문제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거고 오늘 수열에 대한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끝.